58페이지에 1차 부등식의 활용을 들어갈 거고, 부등식의 활용은 전체 문제를 제가 다시 세워서 풀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좀 꼼꼼히 식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92번 문제를 들어갈게요. 제가 찾는 건 어떤 자연수입니다. 이 자연수 중에 제일 큰 수를 찾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어떤 자연수의 3배에서 6을 뺀 것은 했어. 그러면 우리 은는이가 뭐뭐 하면 뭐뭐 했더니 나오면 끊기로 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좌변이 되고, 그러면 그 어떤 자연수의 2배에서 2를 더한 것보다 작대. 누가 작냐면 뭐뭐 한 것은 먼저 말한 게 뒤에 말한 것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 중에 가장 큰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393번 문제를 보면 얘도 어떤 수를 찾는 문제인데, 어떤 수의 2배에 1을 더한 것이, 여기까지가 좌변, 13보다 크지 않대요. 근데 우리 크거나 같거나 작은 건데 대소관계가 크지 않다면 얘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거든. 근데 누가 먼저 말했냐면 이 더한 것이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x값 중에 가장 큰 수를 찾아주시면 돼요. 394번에 하늘이가 총 4번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4번째 성적을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4번째 시험 성적이 x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88점, 84점, 그 다음에 96점, 마지막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아야 얘를 4과목 성적으로 나눈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네요. 그럼 요거 먼저 말한 요 하늘이의 성적들의 평균을 구한 게 90점 이상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395번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나왔기 때문에 가운데 숫자를 x, 하나 전 거 x-1, 하나 큰 거 x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 2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좌변. 54보다 작대요. 54보다 작대요. 이렇게 합한 거가 54보다 작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값 중에 제일 큰 수를 구하고 그 수 기준으로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숫자 3개 다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96번 문제를 보면 이 개수에 관한 문제는 제가 표를 지금 먼저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표를 뭐 굳이 안 쓰셔서 푸셔도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헷갈리기 때문에 표 쓰시면은 더 쉽게 풀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제가 구하는 게 지금 볼펜의 개수니까 볼펜을 x개라고 두고, 지금 제가 볼펜이랑 연필을 합쳐서 몇 자루 사냐면 12자루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필의 개수는 볼펜과 연필을 합쳐서 12자루니까 12자루에서 볼펜의 개수를 뺀 나머지가 연필의 개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펜의 금액은 한 자루에 500원이고 연필의 금액은 한 자루에 300원이니까 볼펜의 한 자루 금액과 개수를 곱해주면 500x가 볼펜을 산 총 금액이 되고, 연필을 산 총 금액은 300 곱하기 12 빼기 x를 해서 얘네 둘을 더해주면 전체 금액이 5,000원 이하가 된다 식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397번에 장미 한 송이에 1,800원인데 여기다가 포장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2만원이 넘지 않게, 그럼 2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2만원까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갖다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장미 한 송이에 1,800원짜리인데 그거를 X송이 샀다고 하고 포장비는 한 번만 내면 되니까 1,000원 이렇게 추가를 해서 전체 금액이 2만원 이하가 되게끔 식을 세워준 겁니다. 398번 문제는 전체 과일의 금액이 16,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면 사과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사과의 개수를 x개로 두고 사과하고 귤을 합쳐서 15개를 사요. 그러면 제가 귤의 개수는 전체 개수 15개에서 사과를 뺀 나머지 x개를 뺀 나머지 15 빼기 x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사과 한 개의 금액이 1,500원이니까 사과의 전체 금액은 1,500x, 귤 하나에 500원이니까 귤의 전체 금액은 500 곱하기 15 빼기 x 해서 얘네들을 더해준 식이 16,000원 이하이다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얘는 모든 항들에 100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399번도 같은 유형이에요. 330원짜리 우표랑 420원짜리 우표가 있고 얘를 전체 20장을 살 건데 얘를 전체 금액이 7,200원 이하가 돼야 된다고 할 때 420원짜리 우표를 몇 개까지 살 수 있네요. 그럼 420원짜리 우표의 개수를 X개. 그리고 전체 개수에서 420원짜리 개수를 빼준 게 나머지가 330원짜리 우표의 개수. 그럼 전체 금액은 330원짜리를 20 빼기 X개 사고 420원짜리를 X개 사서 합친 금액이 7,200원 이하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59페이지에 있는 예금액 문제 400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예준이 통장에는 4만원이 들어있고 지원이 통장에는 65,000원이 있어. 내가 X 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예준이는 매달 5,000원씩. 그럼 예준이는 X개월 동안 5,000X가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원이는 3,000원씩. X개월 동안 3,000원씩 저금하니까 3,000X가 추가돼. 그럼 예준이의 X개월 후 예금액이 되는 거고 여기는 지원이의 X개월 후 예금액이 되겠지. 그러면 예준이의 예금액이 지원이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 건 언제인지 X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401번 주영의 통장에는 현재 3만원이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매일 3,000원씩 저금을 할 거야. 그럼 X일 동안 3,000원씩 저금을 한다고 치면 3만원 더하기 3,000X가 X일 후에 저금되어 있는 예금액이 되는 거고 이 예금액이 8만원보다 많아지는 거 며칠 후인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402번 문제를 보면 서우는 현재 3,000원이고 하나는 현재 5,000원이 있어. 다음 달부터 서우는 2,000원씩 저금을 할 거야. X개월 동안 2,000X. 하나는 800원씩 저금할 거야. X개월 동안. 그러면 왼쪽이 서우의 예금액이고 오른쪽이 하나의 예금액인데 서우의 예금액이 여기서 좌변 끝났어요. 하나의 예금액의 그럼 하나의 예금액을 괄호로 묶어. 그거의 2배보다 많아지는 거. 누가 많아지냐면 먼저 말한 서우의 예금액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서우 예금액이 하나 예금액의 2배보다 괄호치고 2배보다 많아지는 거 언제인지 X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403번 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전체 입장료가 2만원 이하가 돼야 돼요. 저는 6명까지는 1인당 1,500원을 낼 거고 6명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좀 깎아주나 봐. 1,000원만 내겠대. 근데 전체 입장한 인원의 입장료가 2만원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면 1,500원짜리를 내야 되는 인원은 6명이고 그럼 내가 전체 인원을 X명이 입장했다고 생각할 때 추가되는 인원은 1,000원씩 내면 되는데 추가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 내가 이거를 X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X명을 다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6명은 1,500원짜리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X에서 6명을 뺀 나머지 인원만 추가 결제로 1,000원씩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404번 볼게요. 같은 느낌이에요. 전체 주차요금이 9,500원 이하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는 30분 이하면 1분을 주차하든 2분을 주차하든 2,000원 기본료를 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주차하고 나면 1분당 50원씩 추가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전체 내가 몇 분 주차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 주차한 시간 X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1분을 주차해도 2,000원은 무조건 내야 돼요. 근데 이 2,000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30분 요금이 들어가 있어. 그럼 내가 전체 X분을 주차했다. 그럼 추가해야 되는 돈은 50원짜리를 X분에서 30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만큼만 추가 요금인 1분당 요금인 50원을 더 추가해서 지불하면 되고 이 전체 요금이 9,500원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405번 문제를 보시면 사진관에서 이제 기계를 돌려요. 그러면은 일단 그 기계 돌리는데 굉장히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나 봐. 그래서 기본 4장에 그러니까 한 장을 뽑든 2장을 뽑든 나는 5,000원을 무조건 내야 돼. 4장까지는.
근데 어쨌든 전기를 돌리고 나면 그 다음은 뭐 추가로 뽑는 거는 그냥 인화지 용지만 더 내면 되기 때문에 뭐 한 장에 500원씩으로 좀 저렴하게 해줄 건가 봐. 그래서 전체 요금으로 봤을 때 그게 장당 가격이 8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사진을 몇 장 이상 뽑아야 되냐 이랬어. 그럼 사진을 몇 장 뽑아야 되는지 사진 뽑는 장수를 X장이라고 한다면 일단 5,000원에는 기본 4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하는 거는 500원씩 X장을 뽑았다 하면 거기서 4장을 뺀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큼 추가해주면 되고 이거를 전체 X장으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 가격이 돼요. 요걸 X로 나눠주면 얘가 한 장당 평균 가격이 됩니다. 그럼 이 한 장당 평균 가격이 800원 이하가 돼야 되니까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X를 우변으로 곱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406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도형 문제로 나오면 저는 그림을 그려서 먼저 풀어볼 건데 세로의 길이가 23cm가 되고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둡니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100cm 이상이 돼야 된대. 둘레의 길이가 여기까지가 좌변, 얘가 100c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둘레식은 가로랑 세로를 더하고 2배 해주면 되니까 식을 이렇게 만들고 이때 생기는 좌변의 둘레의 길이가 100cm 이상이 돼야 된다. 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407번의 문제를 보시면 얘는 삼각형 문제입니다. 삼각형은 우리 중1-2에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 그래서 셋 중에 제일 긴 변이 우리가 지금 x 플러스 7인 걸 알기 때문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한다. 네,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8번 문제는 사다리꼴 문제예요. 사다리꼴도 그림을 그려서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윗변의 길이가 9cm고, 7cm네요. 7cm고, 그 다음에 높이가 4cm야. 이때 넓이가 40 이상이 돼야 한대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40 이상이 돼야 된다. 아랫변의 길이는 몇이 돼야 되냐? x라고 정해주시면 되죠. 이걸 사다리꼴 넓이 공식으로 쓰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써준다. 그래서 이 넓이가 40 이상이 돼야 된다. 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409번에 얘는 원기둥의 부피 얘기가 나오고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거네요. 높이를 x라고 쓸게요. 그럼 원기둥 부피가 540파이 이하가 돼야 된대. 원기둥의 부피가 좌변이 540파이 이하여야 된다. 그럼 원기둥 부피는 밑넓이 파이얼 제곱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이 원기둥 부피가 540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4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볼펜 한 자루가 800원입니다. 할인점에서 사면 500원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 사는 게 나아요? 할인점 가서 사는 게 낫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할인점에 가려면 교통비가 들어요. 그럼 300원 아끼자고 2,200원을 쓰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대량 구매를 한다면 교통비 한번 내고 어쨌든 300원씩 절약을 하면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2,200원 이상의 값어치만큼을 한다면 그 절약된 돈이 갔다 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사야 되는 볼펜의 자루를 X자루라고 한다면 그냥 집안 문구점에서 살 때는 800X밖에 안 들어. 근데 할인점에서 살 때는 500X에다가 교통비가 드는 거지. 근데 이 교통비가 들더라도 할인점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할인점에서 사는 금액이 더 저렴한 거. 할인점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려면 X를 몇 개 사야 되는지 요 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411번 문제를 보시면 어느 통신사 AB가 있는데 한 달 요금 계산 방법이 다음 표와 같대요. A 요금제 같은 경우는 기본 요금이 더 비싼 대신 10초당 통화 요금이 더 저렴하고 B 요금제는 기본 요금이 저렴한 대신 10초당 통화 요금이 더 비싸. 그러니까 뭐 내가 전화를 한 달에 좀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A 요금제 쓰는 게 좋을 거고 내가 전화를 조금밖에 안 해. 그럼 기본료가 좀 적은 걸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는 비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려면 했으니까 비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더 저렴한 방법인 그때 시간이 몇 분일 때이냐 라는 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X분을 통화했다고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10초당 통화요금에서 초당 통화요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분 단위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1분당 통화요금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얘가 1분이 되려면 10초에서 1분이 되려면 6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8에다가 6배를 해서 108원이 되는 거고 1분당. 그 다음 23원에다가 6배를 해서 138원이 된다. 1분당 통화요금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럼 A요금제일 때는 기본요금 14,000원에다가 108원짜리를 X분 동안 통화한 거고, 그 다음 B요금제일 때는 11,000원 기본료에다가 138원짜리를 X분 통화한 거야. 근데 요금에서, 그러니까 돈을 낼 때 유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금액이 더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A요금제보다 B요금제가 더 저렴할 때는 X가 몇 분까지 통화할 때냐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412번 문제를 볼게요. 과자가, 내가 자주 먹는 과자가 있는데 그게 1,500원인가 봐. 근데 얘가 만약에 할인 매장을 가면 20%를 할인해서 판매를 한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할인 매장 가서 사는 게 좋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 또 얘도 교통비가 듭니다. 그러면 내가 뭐 자주 먹는 거니까 잔뜩 사올 거야. 교통비 이상만큼 뽕을 뽑을 거야. 그러면은 제가 할인 매장을 가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얘가 몇 개를 살 때부터가 이 교통비까지 뽑고 내가 이득인 건지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과자를 X개 샀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집 앞에서 사면 1,500원짜리를 X개 사는 거고, 할인 매장에서 사면은 1,500원짜리를 20% 할인하니까 100% 중에 20%를 할인하면 이 물건 가격의 80%에 사는 거거든. 그래서 1,500원에서 20%를 할인하면 100분의 80을 곱해주면 이게 20% 할인된 금액입니다. 그럼 이렇게 20% 할인된 금액짜리를 X개 샀고,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 할인 매장에 갈 때는 교통비 1,800원이 들어. 근데 교통비를 지불하더라도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하려면 그럼 할인 매장에서 산 금액이 더 저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61페이지에 413번 문제를 볼 건데요. 영어마을 입장료가 1인당 5,000원이래요. 근데 단체로 입장하면 좀 저렴하게 해주나 봐. 20%를 할인해 준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20명 이상 가면 단체 요금으로 내면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한 15명 갔어. 그럼 단체 요금을 낼 수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17명, 뭐 한 18명쯤 20명 가까이 갔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20명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20명치의 돈을 지불을 하면 20%가 각자 할인이 되는 거니까 그게 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입장료가 10,000원이었어. 근데 얘를 그냥 10,000원 내고 이제 입장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20명부터는 얘를 20%를 할인해 준대. 그럼 20%를 할인해 주면 8,000원에 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5명이 갔어. 그럼 15만 원이야. 근데 20명이 만약에 8,000원씩 내면 16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이게 15명이 아니라 17명인 경우는 20명이 간 금액보다 17명이 간 금액이 더 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기엔 우리 그냥 20명치 왔다고 거짓말해서 20명치를 이렇게 단체 요금으로 내고 나머지 필요 없는 표는 버리자. 그럼 우리 10,000원이 더 절약되잖아. 그럼 그게 도대체 몇 명부터 이렇게 사는 게 유리한지. 굳이 내가 14명 가서 14만 원인데 굳이 2만 원이나 더 싸다, 2만 원 더 비싼데 할인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굳이 2만 원을 더 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몇 명부터 이게 할인, 내가 20명이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할인을 받는 게 유리할지, 그거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입장할 때는 만약에 내가 X명이 입장을 했다. 그러면은 5,000원짜리를 그냥 X명치 돈 내면 돼. 이거는 그냥 입장하는 방법이야. 근데 할인을 좀 받고 싶은 거야. 그럼 할인을 받으려면 5,000원짜리를 내가 20% 할인했으니까 80%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대신 할인 받으려면 20명치의 표를 다 사야 돼. 그래서 20명 거를 다 결제해야 돼. 그래서 근데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20명치를 사는 게 더 유리하다면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 더 좋겠지. 그래서 유리한 거는 금액이 더 저렴한 거니까 단체 입장료가 더 저렴할 때 그때 X는 몇 명부터인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414번 문제를 보면 전시장의 입장료가 1인당 3,000원이야. 근데 50명 이상이 가면 2,400원으로 해주는 거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명 가까이 한 48명, 49명쯤 되면 50명 왔다고 거짓말하고 1인당 입장료를 적게 들어가는 게 아마 더 유리할 거거든. 그래서 근데 그게 몇 명부터 도대체 거짓말을 50명이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좋을지 요거를 계산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제가 그냥 할인 안 받아요. 원래 X명치 돈 다 낼 거야, 당당하게. 그렇게 하면 3,000X를 지불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얘가 한 48명, 47명쯤 갔을 때는 50명이 왔다고 구라를 치는 게 더 낫잖아. 그래서 야, 그럼 우리 2,400원에 들어가려면 50명치를 다 끊어줘야 돼, 대신. 근데 만약에 요 방법이 더 저렴하다면 굳이 이렇게 돈 내고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 입장료를 끊는 게 유리한 건 X가 몇 명부터인지 계산을 해주는 문제입니다. 4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박물관 입장료가 1인당 2,000원이고 30명 이상 단체는 30%를 할인해줘. 그럼 그냥 들어갈 때는 2,000원인 거고 만약에 내가 단체 할인을 받을 때는 2,000원에 70% 금액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X명이 들어갔어. 그럼 원래대로 돈을 내려면 그냥 2,000X를 지불을 하면 되는데 내가 30명 가까이 한 29명, 28명이 갔을 때는 30명치를 내는 게 더 돈이 저렴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30명치를 다 곱해. 이게 단체 입장을 했을 때. 근데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한 거니까 단체 입장권이 더 금액이 적어졌을 때는 요 X가 몇 명일 때인지 계산을 해주시는 문제입니다. 저는 거속시의 모든 문제들을 대부분을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표를 그려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거속시 차례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갈 때 내려올 때니까 올, 내, 총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주어진 걸 이제 써볼 거예요.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올라가요. 올라갈 때 시속 3km, 내려올 때 시속 6km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총 2시간 30분 이내에 등산을 마쳐야 해요. 그러면 저는 최대 몇 킬로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는가 이랬어요. 그럼 올라간 거리 X, 그 다음 내려올 때 같은 길이니까 X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빈 게 시간만 비어 있거든요. 그럼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찾냐? 거속시기 때문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합니다.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랑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총 2시간 30분 이내가 돼야 돼. 근데 거속시 중에 대빵은 속력이야. 단위를 속력한테 맞춰야 돼. 거리는 킬로미터로 바꾸고 시간은 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2시간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주면 2와 60분의 30시간이 되고 2와 2분의 1, 그래서 2분의 5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식으로 정리해주면 3분의 x 더하기 6분의 x가 2분의 5시간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식을 써주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417번) 문제도 같은 문제예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2.5km가 떨어져 있대요. 처음에는 분속 50m로 걸었대요. 그 다음에 도중에 분속 150m로 뛰었대요. 자, 이때 30분 이내에 도착했다면 제가 걸어간 거리는 얼마인지 구하는 겁니다. 30분 이내, 30분까지 괜찮은 거예요. 갔다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걸어간 거리에 물어봤으니까 걸어간 거리를 x로 두고 그 다음 이제 뛰어간 거리는 총 거리에서 걸어간 거리를 빼주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거속시 중에 대빵이 속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를 속력한테 맞춰주면 모든 단위를 거리는 미터로, 시간은 분으로 바꿔줘야 돼. 시간은 분으로 나와 있어. 딱 좋아. 근데 거리가 지금 킬로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2.5km를 2,500m로 문제를 바꾸고 풀어줍니다. 그러면 전체 거리에서 걸어간 거리를 빼주면 2,500m에서 걸어간 거리인 x를 빼주면 나머지가 뛰어간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은 50분의 x,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은 150분의 2,500 마이너스 x, 둘을 더해서 30분 이내가 돼야 된다 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418번 등산을 할 때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얘도 표를 그려놓고 거속시 그려놓고 올라갈 때 시속 3km,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을 시속 5km로 내려온대요. 4km 먼 건 이따가 써줄게요. 그래서 4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쳐야 합니다. 그럼 올라간 거리는 최대 몇 킬로인지 구하는 거고 아까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멀어.
그럼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멀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5분의 x 플러스 4. 이렇게 합쳐서 총 4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62페이지에 있는 419번 문제를 들어가는데 얘도 똑같은 거속식이긴 한데요. 뭐가 추가가 되냐면 물건 사는데 뭔가 시간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갔다가 올 건데 갈 때 올 때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사는 시간도 있습니다. 사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총 어떻게 되는지. 얘는 갈 때 올 때 총 말고 사는데도 추가가 돼요. 물건을 사는 데에는 20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총 1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1시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야 돼. 그리고 제가 시속 5km로 걸으니까 갈 때도 시속 5km로 걷고요. 그 다음에 올 때도 시속 5km로 걷는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건을 사는 데는 속력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르고 오는 거니까 갈 때랑 올 때만 속력이 있다. 그럼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상점을 갔다 올 수 있냐? 그러면 갈 때 거리가 x고 똑같은 거리로 올 테니까 올 때도 똑같이 x가 돼요.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5분의 x. 올 때 걸린 시간도 5분의 x. 총 다 더해서 시간이 1시간 이내가 돼야 돼. 근데 거속시 중에 대빵은 속력이고 단위를 시간으로 맞춰야 되니 여기는 1시간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얘 20분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0분을 60분의 20시간. 60분의 20을 3분의 1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42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물건을 사는데 시간이 아마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사는데 걸리는 시간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제가 할머니 댁에 갔다 오는데 출발하기 전까지 50분의 여유가 있어요. 총 50분의 시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속 3km로 걸어갈 거예요. 갈 때도 시속 3km, 올 때도 시속 3km. 그래서 물건 사는데 만약에 10분이 걸린다면 제가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 구하는 겁니다. 갈 때 있는 거리 x, 몇 킬로 이내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 올 때도 똑같이 x. 그럼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 그 다음에 올 때 걸린 시간도 3분의 x. 전체를 다 더해주면 50분 이내에 일어나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한테 단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10분과 50분을 시간으로 바꿔서 60분의 10 해서 얘를 6분의 1시간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50분은 60분의 50시간 이렇게 해서 6분의 5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421번 문제를 보고 제가 영화관에 이제 갈 건데 1시간 20분이 남아서 점심을 먹으려고 한대요. 갈 때 그리고 올 때 물건을 거기서 시켜서 먹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총 얼만큼 걸렸는지. 얘는 1시간 20분이 남은 거니까 1시간 20분 안에 모든 것을 해야 하고 그 다음 갈 때는 시속 4km고요. 얘는 갈 때 올 때가 속력이 다르네요. 올 때는 시속 3km로 걷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주문해서 먹는 데는 30분이 소요가 돼요. 자, 그러면 저는 몇 킬로 이내의 음식점을 갔다 올 수 있는지 구하는 겁니다. 갈 때 걸린 시간 4분의 x, 올 때 걸린 시간 3분의 x, 전체 걸린 시간 합쳐서 1시간 20분 이내. 근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얘를 시간으로 바꾸는 거니까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서 60분의 30시간. 그래서 2분의 1로 바꿔주면 되고 1시간 20분은 1과 60분의 20이기 때문에 1과 3분의 1이 되고 얘는 가분수로 바꿔서 3분의 4시간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식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422번 문제를 보면 소금물 문제 나오는데 소금물 문제들은 소금물과 소금물을 섞으면 소금물의 양도 변하고 농도도 변하기 때문에 저는 뭐에 대해서 식을 세울 거냐면요. 소금의 양에 대해서 식을 세울 겁니다. 그럼 소금의 양을 세우는 방법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된다 해서 제가 학원에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을 10번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금물 문제는 소금의 양에 대해서 식을 세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비커를 꼭 그리세요. 위에는 농도를 써주시고 5%짜리 소금물을 400g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햇볕에 내놓은 겁니다. 물이 증발됐어요. 그럼 물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를 8% 이상을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증발시킨 거의 농도가 8% 이상이 되고 싶다면
얼만큼 증발시켰니? 그럼 증발시킨 물의 양을 Xg이라고 한다면 400g에서 Xg이 빠진 거니까 이 빠진 양을 400 빼기 X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비커에 소금이 3덩어리가 들어있었어. 근데 우리가 증발을 할 때는 물이 증발하지 소금이 증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이 증발하고 어쨌든 이 소금의 양은 3덩어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물에는 소금이 없어. 물 날아갈 땐 소금 안 날아가요. 여기 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해서 얘를 양변에 100 곱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423번을 들어가 볼게요. 423번도 마찬가지로 비커를 그리는데 7% 설탕물이 200g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뭐를 더 넣을 거냐면 물을 더 넣을 거야. 그래서 이 농도를 5% 이하로 만들어 보려고 해. 그럼 더 넣어야 되는 물의 양은 뭐가 돼? 물의 양을 X로 놓습니다. 설탕물은 설탕과 물을 더한 거니까 얘네를 더해주면 여기 바뀌는 양은 200 더하기 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설탕이 2덩어리가 들어있었는데 물을 더 넣었다고 해서 이 설탕의 양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탕의 양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설탕의 양에 대해서 식을 세울 때 물에 있는 건 빼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설탕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설탕물. 그 다음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이 됩니다. 그리고 식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424번 문제를 볼게요. 얘도 똑같습니다. 8% 소금물 360g에다가 뭘 더하냐면 소금을 더 넣을 거예요. 소금 덩어리를 넣을 거야. 그래서 좀 짜게 만들 거야. 10% 이상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제가 더 넣어야 되는 소금은 얼만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금을 더하든 물을 더하든 소금물이니까 양을 더해서 360 더하기 X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비커에 소금이 2덩어리가 들어있었고 두 번째 큰 거 한 덩어리 넣어서 얘를 섞으면 이렇게 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있는 비커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되고 두 번째 있는 소금은 얘는 그냥 X 그 자체로 소금이기 때문에 X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세 번째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된다. 식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얘 양과 얘 양을 더한 게 얘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식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63페이지에 425번, 426번은 같은 유형이어서 42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의 소금물 120g에다가 8%의 소금물을 섞어서 6% 이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더 섞어야 되는 8% 소금물의 양을 X. 그럼 6% 소금물의 양은 120에다가 X를 섞은 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소금이 한 덩어리 있었어. 아니 2덩어리. 그럼 여기에 소금이 뭐 한 덩어리 있었어. 둘을 더해서 총 3덩어리가 돼야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게 얘 이하가 돼야 된다. 식을 세워주시면 되고 양변에 100을 다 곱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427번을 보시면요. 얘는 5% 소금물과 그 다음에 13% 소금물을 섞어서 10% 이하를 만들고 싶은데 그 10% 이하의 소금물의 양이 400g입니다. 그럼 13% 얼만큼 넣어야 돼? 얘네 둘을 섞어서 400g이 된 거니까 5% 소금물의 양을 400 빼기 X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서 얘 이하가 돼야 된다.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429번을 들어가기 전에 원가-정가 시스템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건을 1,000원 주고 사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대로 팔면 뭐 돈이 하나도 남는 게 없잖아. 그래서 얘를 한 30% 정도 이익을 더 붙여서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얘를 1,300원에 팔려고 가격을 정했어. 근데 이게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100원을 깎아줬다. 그래서 얘를 1,200원에 팔랐어.
그러면 내가 남는 돈이 1,200원이 다 남는 게 아니라 1,000원 주고 물건을 사온 거니까 난 사실 200원만 남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의 이익은 200원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처음에 내가 물건을 사왔을 때의 가격을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00원으로 팔려고 처음에 정한 가격을 정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팔렸더니 안 팔렸잖아. 그래서 할인을 해서 팔았어. 그래서 내가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진 금액을 판매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준 게 내가 남는 이익이 되는 거다. 이렇게 식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429번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원가가 9,0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자, 근데 얘를 정가를 얼마로 정할지 모르겠어. 정가를 X로 정했어. 근데 이 정가로 안 팔렸나 봐. 정가의 25%를 할인해서 팔았어. 25%를 할인하면 X 가격의 75% 금액만 받는 거거든. 이게 판매 금액이야.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뺐을 때 내가 실제로 판매한 금액에서 원가를 뺐을 때 이때 남는 게 내가 이익이 되는 거고, 이 이익이 원래 처음 원가의 10% 이상이 남아야 한대. 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430번도 마찬가지예요. 원가를 2만원. 그 다음 정가를 X. 근데 안 팔렸어. 50%를 할인해서 많이 할인하네. 그래서 X에 100분의 50만 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실제로 판매한 금액에서 원가를 뺐을 때 얘가 이익이 되는데, 이 이익이 원래 원가인 2만 원에 15% 이상을 받고 싶어. 이 내가 계산한 이익이 원래 원가의 15% 이상을 얻고 싶다. 그때 X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431번 볼게요. 원가가 10,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물건에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 그럼 20% 이익을 붙이는 거니까 우리 할인할 때는 100%에서 20%를 빼서 80%가 됐잖아. 그럼 이익을 붙일 때는 100%에다 20%를 붙이니까 120%가 돼. 그럼 정가는 원가의 120%가 된다. 근데 여기서 팔리지 않아서 할인을 할 건가 봐. 근데 몇 퍼센트를 할인하는지 몰라. 그래서 X%를 할인했다고 생각했어. 자, 그러면 요거 정가는 지금 계산을 바로 하면 12,000원이 돼. 그럼 12,000원에 X% 할인된 건 어떻게 표현하냐? 12,000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 할인을 하면 100분의 여기다 90을 쓰고 20%가 할인이 되면 80을 쓰잖아. 그래서 100%에서 할인된 만큼을 퍼센트를 빼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를 할인하면 100에서 20을 빼서 70%가 되는 거니까 80%가 되는 거니까 100분의 80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100분의 할인되는 금액만큼의 퍼센트를 할인해 준다. 요렇게. 얘가 할인된 금액. 그럼 할인된 금액에서 원가를 빼.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뺐어. 이게 이익이고 이 이익이 원가 10,000원에 8%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몇 프로까지 할인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